검찰총장이 비화폰 쓴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그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화폰이 언제 지급했는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왜 지급했는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논의한 적은 없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검찰총장이 그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책과 이런 것을 협의했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김건희 씨에 대한 민감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와 민정수석 간의 통화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비화폰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또 김주현, 심우정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 씨가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어쨌든 비화폰 통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로 밝혀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당시에는 도이치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실은 어떤 수사 개입이나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국기문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5월 9일 내란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내역을 임의 제출 받을 때 현장에 검찰이 가서 검경이 대치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러면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검찰총장 등등의 이제 그 비화폰 이런 내역이 밝혀질까가 두려워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 가서 제출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경찰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드렸었죠. 대통령 경호처도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를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하지만 경찰이 12.3 내란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의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계엄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 씨의 사용 기록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이 이처럼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된 건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보안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 기관회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 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중인 바로 그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아무튼 여사라는 단어는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김건희 씨 지금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다고 하죠. M장픽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M장픽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의 병명이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 측은 이번 사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요. 당시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는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거 확실히 팩트체크가 된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알려졌다 이런 거잖아요. 알려졌다. 예, 이런 아직 뭐 겁니다. 완벽하게 네.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자, 그런데 그 후 증세가 악화해서 입원한 거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도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병실을 찾아서 김건희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 김건희가 있는 곳은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VIP 병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그러겠죠. 예. 뭐 충분히 사실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웬만큼 아파서는 입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2차 병원, 3차 병원은 입원 엄청 대기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큰 특히나 이 병원들.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입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정신병도 위험한 병이고 그럼요.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입원 치료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병원 이 병실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입원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에 좀 많이 분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의심도 들죠. 네, 만약 아픈 거라면 쾌유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낫고 빨리 수사받으면 돼요. 네. 예. 자,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특검을 피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심도 들죠. 네. 예. 이런 와중에 병문안 가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병문안을 가시겠다는 건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뭐 속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누나 아산병원에 지병으로 입원했다. 네. 무슨 지병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밥 해드리고 아니 특검 앞두고 말이야 빨리 퇴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자, 이명수 기자님 왠지 진짜 들어갈 것 같아. 진짜 갈 것 간다 같아. 그러면 진짜 들어갈 것 같아. 만나고 오고 또 녹취해올 것 같아. 아니 이명수 기자께서 아마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누나 우리 누나 어디 계세요 하면은 되게 친한가 보다 하고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연한 게 믿음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어이없다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병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혹자들은 그 지병 그 사이에 한 글자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래 분위기 왜 이래요? 아이, 넘어가시죠. 예. 또 뭐 구체적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다각도로 전해야죠. 초2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9살, 11살도 네, 9살, 11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순간 첨언하려다 문득 아까 그게 생각나서 참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거 쓰시네 또. 예. 우리 어린이 어쩔 수 없습니다. 초이는 버리고 가죠. 갈 길이 구말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삼촌은 간다.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얼른 넘어가 주셔야 돼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떡해요? 들어주세요. 아니 원고가 좀 네. 눈에 들어오네요. 네. 네, 원고가 좀 매력적이네요. 100번 양보해서
아직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안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붙인다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어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우리가 뭐 용인할 수 있다 치고요. 유튜브가 더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충분히 레거시에서도 씨라고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래 본인이 공직자도 아니었고. 원래 민간인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중에도 민간인이에요. 네, 사실은. 네. 네. 자, 이렇게 병원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정신병으로 인한 입원이 사실 길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입원하는 과정도 사실 껄끄럽진 않았기 때문에 오래 입원한다고 해도 그걸 끌고 내가 나올 수는 없죠. 맞아요. 본인이 입원해 아프다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자, 대선 전인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건강 문제를 당시에도 대면서 불출석 이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대면 조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출근길에서 김건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자,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비화폰이 나왔어요. 네. 어제의 어떤 속보 개념입니다. 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입니다. 콜검 10일 전. 콜검 10일 전 김주현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알아들으세요. 네, 그럼요. 알아요. 되는 말입니다. 네, 알아요. 네네. 예. 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과 민정수석과 이제 비화폰으로 꽤 길게 통화했어요.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네. 언론에서. 네,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비화폰으로 통화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네. 공직자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화폰을 썼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걸로 본인이 막 수사받을 그 시기에 민정수석하고 막 30분 동안 통화한 거예요.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자,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예. 네. 자, 그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에 김주현 수석에게 전화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했고요. 예, 지금 그래픽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29분에는 김주현 수석이 다시 김건희에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대통령 부인과 민정수석이 30분 넘게 총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김건희가 전화 걸어서 17분 50초를 통화하고 김주현이 다시 전화 건 시간 보면은 통화 시간 포함하면 한 2, 3분 만에 바로 전화 바로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김주현이. 예. 네. 와. 네. 자, 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아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피의자인데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했고 이 민정수석은 또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으니까요. 이거 어제 나왔던 보도죠. 그거 네. 잠깐 정리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MC 장원이 정리해 준 거는 지난해 7월 네. 김건희와 민정수석 김주현 사이의 비화폰 통화 30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오늘자 한겨레 단독이에요. 이게 네. MC 장원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네. 어제 이봉우 연구원이 전해준 것은 한겨레에 이것도 단독인데 네. 네.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고 이것은 시점이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뉴스가 조금 뒤 시점이에요. 지난해 네. 10월이 먼저 나왔어요. 네. 네. 이제 타임라인이 그래서 좀 그려지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작년 5월에 임명이 돼요.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그렇죠. 네. 민정수석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죠. 네. 윤석열이 그런데 없었어요. 민정수석을 앉힌 겁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 앉혔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지만 그때 당시에 관측과 분석은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이게 레임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가 검찰을 좀 이렇게 네. 관리할 필요성, 통제할 필요성이 권력자 입장에서 있었을 터이니 맞습니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앉힌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검찰 단둘이 잘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이 큰 자리에 검찰 출신 김주현을 앉혔다. 네. 그리고 7월 달에 방금 보신 대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사실 민정수석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가족 비위를 감시하는 겁니다. 네. 근데 비위로 수사받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 비화폰으로 그거를 감시해야 되는 민정수석하고 30분이나 통화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출장 조사. 네, 그리고 조금 있다 출장 조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집니다. 그랬더니 10월 네. 그랬더니 게이트가 10월 8월이고요. 네, 그랬더니 10월 달에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번엔 검찰총장한테 걸어서 또 뭔가 부탁이나 논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 및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소극적 수사 뭐 이런 예. 것들이 의심되는 겁니다. 이때의 무혐의라 하면 도이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타임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작년에. 네. 참. 그러다가 내란으로 간 거예요. 네네.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김주현 수석과 말을 맞춰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정말? 대비책이 수립된 다음에 검찰총장과 이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타임라인상으로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다. 네. 그렇죠. 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자, 요때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쪽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였고요. 예.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석 건물로 찾아가서 이제 김건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네. 홀검 사건. 자, 그리고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대면 조사가 시작이 됐고, 당시 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은 휴대폰 조작해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왜 냈냐 그랬더니 제가 저거에 대해서 반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군 1호기에 네. 기자들을 왜 태웁니까? 아, 그렇죠. 네. 수많은 폭탄들이. 그러면 네. 공군 1호기에 탄 기자들은 다 한두 개씩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진짜. 그럼 대통령이 사망하면 어떡합니까? 네, 참. 네. 네. 자, 그때와 이제 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건희, 김주현 간의 비아폰 통화 이후에 또 이제 김주현, 심우정 간의 비아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네. 김건희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방금 전 이봉호 연구원이 정리한 그겁니다. 네, 예. 비아폰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T 빌딩이요. 네. 거기 그 대로변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예. 자, 민준기 특별검사는 오늘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가정법원 네,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가정법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중요해요. 네,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더만. 네. 네. 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M장픽이었습니다. 아,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